2024년 3월 한 1년 남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내놔야 할까요? 지금은 이미 매매가가 구매가 대비도 20%가 떨어졌다. 20% 손해 보셨네요. 2024년이면 내년이네요. 네.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제 1년이면 시간이 촉박해요. 1년 그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진짜 한 달 한 달 시간이 갈수록 이게 시간의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급매물은 멈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다린다고 해서 큰 폭의 반등은 쉽지 않거든요.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간 동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완화 이후에 뭐 급매물 사라졌다 하는데도 하락세죠. 하락세인데 이제 뭐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는 거죠. 4주 연속 둔화되고 있는데요. 네. 전국 매매 가격 동향은 마이너스 0.49에서 마이너스 0.42, 네. 전세는 마이너스 76에서 마이너스 0.84에서 0.75니까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앞자리는 계속 마이너스다. 그렇죠. 뭐 서울 수도권도 다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씩 네.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은 하락세다. 그 흐름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는 요즘 화두가 전세값입니다. 네네. 뭐 매매는 이제 집주인들이 여러 가지 혜택에 또 맞습니다. 급매물 소화되면서 이제 매매는 뭐 버틴다 어쩐다 해도 네. 전세는 계속 빠지죠. 전세는 빠지고 있습니다. 네. 매매는 멈췄어요. 급매물 네. 소화되고요. 집주인은 나 이 가격에 안 팔래. 난 버텨볼래라고 하고 있고 매수자들은 아니야. 더 떨어져야 돼. 난 안 사라고 하는데 전세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세입자한테는 무조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네. 강남에도 저도 체크를 하고 왔는데 네. 1년 전에 22억 하던 전세가 지금 뭐 13억, 12억 하고 있고요. 물론 편차가 너무 많아요. 주인 사정에 따라서 15억 뭐 하는 데도 있고요. 13억 부르는 데도 있고 집집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회복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 뭐 수도권으로 와봐도 전세 가격은 정말 눈에 떨어지더라고요. 눈에 보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지금 반전의 그런 기회를 잡기는 뭐 부동산 정책이 전세를 부양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 뭐 세금 혜택을 주더라도 전세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금리가 내려가가지고 세입자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금리 뭐 이야기만 나오지. 아직도 미국이 0.25는 올릴 거잖아요. 네. 아직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담대도 아직은 5%고요. 아직도 평균 5%입니다. 상단 6%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혜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별로 좀 다르던데 네. 그 전세가 떨어지면 집값도 결국 떨어진다. 전세가 떨어지더라도 집값이 꼭 전세값과 연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두 가지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 보면 확실히 느끼는 게요. 네.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송도도 다녀왔고요. 백오 신도시도 다녀오고 다 네. 체크를 해봤는데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들 있잖아요. 네. 30% 40% 떨어진 지역들은 어김없이 전세 가격도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네.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14억 하던 아파트가 잘 나갈 때 전세가 한 뭐 6억 7억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뭐 7억 8억까지 떨어지게 되면 전세 가격이 3억 5천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3억 5천으로. 네. 그러니까 전세가 누가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의 네. 문제지만 네. 전세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우리 보통 전세 가율이 40에서 한 60% 정도 많이 된다면 낮은 지역들은 30% 정도 되는데 전세 가격이 반토막이 나는데 매매 가격이 버틸 수 있을까? 또 반대로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높게 유지될 수 있을까? 지금 동반 하락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비례한다. 상관계가 지금은 있다. 그렇습니다. 높다. 네. 매매 가격이 40% 떨어진 지역들은 전세 가격도 40%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 먼저인지 모르나 네. 지금 전세가 더 떨어진다면 매매도 버티다 떨어질 같이? 수도 있고요. 네. 매매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전세가 안 올라가게 되면 발목 잡힐 수가 적어도 있죠. 예, 그러면 예. 탄력을 못 받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전세가 그 모양인데 매매 가격을 집주인이 아무리 호가를 올린다고 해서 예. 그 돈 갭을 주면서까지 투자할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그 후자는 뭐 모두 동의를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집값이 뭐 떨어지진 않더라도 그럼요. 전세가 떨어지는 한 집값이 오를 수는 없겠네요. 막 폭등하는 분위기. 야 지금 사면 무조건 2배 올라라고 하면 하겠죠. 네.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3일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이 마포구인가요? 아니면 저쪽 그 서대문구. 상암동 서대문구 네네. 행정구역 반값 거래? 시세 반값 맞아요? 실제로 팩트더라고요. 요거는 사실입니다. 실거래 신고가 됐는데요. 네. 2021년 9월에 19층이 11억 5천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30평형대 소위 네, 말하는 전용 84 남가자동. 난가자. 네. 네, 난가자 H 아파트인데요. 2023년 1월에 10층이 5억 5천에 실거래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 아니죠. 네. 네. 그런데 현장 가서 확인을 하니까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직거래요? 아니. 직거래 아니에요. 뭐죠 그 친족 뭐죠? 그 특수관계가 의심이 되는데 왜 의심이 되냐면 직거래는 아니에요. 네. 중개업소를 통했어요. 네. 통했는데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 끼었고요. 그 부동산을 통했고 그 매물이 5억 5천 매물이 현장에 돌았는 매물이 아닙니다. 그 매물 같으면 현장 부동산에 내놓잖아요. 네. 좀 팔아달라고 하는데 나오지도 않은 매물인데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통해서 실거래 신고가 된 거죠. 네.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지금 나오는 매물들이 다 8억이에요. 1층이 8억이고요. 네. 중간층이 8억 5천인데 갑자기 5억 5천이 5억이다. 뚝 떨어졌다. 전세가 지금 5억이거든요. 5억에서 5억 5천인데 전세금으로 집을 팔았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팔면 현장 부동산에 내놓는데 다른 지역에 현장 부동산에 나오지도 않은 매물이 팔렸다는 점에서는 좀 이상한 부분이 이거 그럼 뭐 있습니다. 국토부가 조사 들어가나요? 글쎄요. 아니 왜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팔았고 누가 산 건데 하고 그 둘의 관계가 아주 근데 깨끗하다. 국토부가 조사할 리는 없죠. 하면은 이제 국세청이 국세청에서 합니까? 조사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절세 부분에 해당이 되느냐 네. 특수관계에 의심이 이냐. 되느냐는 따져 보겠죠. 그리고 그들의 뭐 호적 뭐 등본 다 탈세가 봅니까? 있느냐. 예. 뭐 그 시세 대비 30% 이상 차이가 나느냐 여러 가지를 따져 볼 텐데 아무튼 좀 이상한 거는 사실입니다. 전세 가격으로 팔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른 매물들도 5억짜리가 한두 개 나와 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서대문구에 있는 네. 30평형대 아파트가 뭐 실제 5억에 실거래가 됐다. 실거래된 건 네.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좀 충격적이었다. 뭐 이것도 국세청이든 국토부든 뭐 있겠죠. 그분들도 공무원분들이. 뭐 맞습니다. 네. 네. 이거 볼까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3월 말 허용을 하겠다. 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이게 뭐 2주택자, 뭐 3주택자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다주택이면 2주택 이상이니까 네. 이제 뭐 정부가 답답하니까 다주택자들 대출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네. DSR이 풀린 건 아니고요. LTV를 허용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은 가능한데 아마 이 내용은 규제 지역 내에서도 LTV 다주택자들 30% 해주겠다. 네. 강남 3구, 용산구 남았잖아요. 네. 강남 3구, 용산구도 LTV 30%까지는 허용해주겠다.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네. 그러니까 DSR 적용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자신 없는 있다? 분들은 안 네, 되고요. 안 되고요. 자신 있는 분들은 하라. 우리가 막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언급됐던 그거 맞습니다. 왜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주택자들 왜냐면 집이 있는 분이 또 사니까. 네네. 네. 근데 지금 부담들. 분위기에 이렇게 허용해줘도 30% 대출 받고 전세 가격 떨어지고 매매 가격 떨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유입이 될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약간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네. 다주택자들도 이미 집이 다 있고요. 네. 딱 계산기 두들겨 보는데 지금 분위기에 대출을 더 받아서 살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다주택자들이 이제 또 산다는 건 임대의 목적인데 네네. 이렇게 전세가 떨어진다면 예. 맞습니다. 제 말이. 임대료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금리도 여전히 있고 집을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면은 땡큐지만 굳이 지금 분위기에 주택을 더 살 필요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DSR의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네. DSR을 좀 완화할 그러니까
그 얘기도 뭐 엊그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뭐 DSR은 특정 이게 소득계층에 대해서 DSR은 이게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노무현 정부 때 DTI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DTI를 풀어주느냐. 그래서 MB 정부 때도 DTI를 풀어주느냐 말았느냐 가지고 한시적으로 계속 맞아요. 약간 줄다리기를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DTI가 이제 DSR로 옮겨간 것 같고요. 굉장히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대폭 완화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안 해주고 특정 계층이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한시적거나 네. 이렇게 해서 살짝씩 맛을 보여주면서 네. 시장 반응을 보는 건데 전면 해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요거는 풀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제 주담대가 끝날 때 네네.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뭐 소위 말하는 받는다던가 네네. 뭐 금리 때문에 옮겨 받을 때는 기존에 내가 3억을 받았으면은 DSR에 걸려서 3억이 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대출을 이어가는 분들에 한해서는 DSR 그런 상관없이 분들도 해줘야 되고요. 네. 저는 전세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전세금 반환해줘야 되는데 반환을 못하니까 대출 받아서 반환해줘야 되는 분들은 집주인들 저는 그런 거는 DSR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세입자를 위해서 그래도 노력을 해서 대출 받아서 돌려주겠다는 사람인데 예. DSR에 막혀서 전세금 못 돌려주면 안 되니까 그런 실수요자들은 저는 풀어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장의 마지막 보루가 DSR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DSR도 이게 뉴스가 살짝 나오는 걸 나오기 보면 시작했어요. 네. 네. 당국이 이것도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일단 뭐 급매물 소화되고요. 네. 하락은 멈췄기 때문에 계속 간 보면서 명분이 없죠. 좀 더 떨어지면 풀어줄 것 같은데 네. 지금 더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관망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마 그 반포대교 건너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실 때 보면 공사를 계속하고 네.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반포동의 원베일리라는 여기도 이제 상당한 재건축 단지죠. 여기 엄청 좋죠.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당분간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올 8월이 이제 완공 예정인데 되면 네. 아크로 리버파크 뛰어넘는 아파트 되지 않을까. 한강변에 네.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입주가 8월. 왜냐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 이게 올라갔더라고요. 올 8월이에요. 네. 근데 제2의 둔촌주공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갑자기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죠? 감리업체가 네. 우리 감리업체라고 하면 설계대로 공사를 잘 하느냐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네. 31억 원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네. 인압 못 받았는데 돈 네. 줘라고 하니까 조합에서 줘야죠. 줘야 되는데 시공사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금 집행을 하려면 예. 시공사에서 안 돼. 레미안이잖아요. 네, 안 돼. 왜 안 되냐고 하면 1,560억 증액.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전임 조합하고 1,560억 증액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집행부가 바뀌면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야 우리 돈 안 주면 31억 그거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시공사에서는 야 우리 돈 안 주면 일 안 할래. 라고 하는 상황인데 중단된 건 아니고요. 지금 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0억 이상의 이제 시공 만드는 건설하는 레미안은 지금 뭐 원자재도 올랐고 그럼요. 인플레니까 올려줘라. 당연히 요구하겠죠. 예. 네. 근데 조합에서는 아니야 전임 조합에서 했는 거고 이거는 예. 문제 있다라고 해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체크를 해보니까요 둔촌주공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을 것 같고요. 중단이 되더라도 한 2개월 정도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정상대로 갈 확률도 있고요. 중단되더라도 2개월이고 일반 분양은 끝났잖아요. 네. 2021년에 끝났기 때문에 네. 둔촌주공처럼 연기가 돼서 일반 분양이 뭐 어떻게 되고 뭐 미계약이 생기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조합원의 부담은 늘어나겠네요. 조합원 부담은 속 조금 네. 1,560억이니까 이게 2,990세대 정도니까 조합이요. 예. 전체 예, 총 세대 전체가. 수가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1,560억이면 뭐 좀 부담은 되겠지만 빨리 공사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올해 네. 가장 또 핫하죠. 네, 우리 연말에는 뭐 원베일리 계속 하겠네요. 예. 계속 원베일리 당분간 몇 년간은 원베일리가 왕자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임지영님 2024년 3월에 분양 아파트를 입주를 합니다. 2024년 3월 한 1년 남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내놔야 할까요? 지금은 이미 매매가가 구매가 대비도 20%가 떨어졌다. 20% 손해 보셨네요. 그러니까 2024년이면 내년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산 집이 20%가 떨어졌다면 2년 실거주는 채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현재 집에서. 지금 그 문제는 네.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은데.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제 1년이면 시간이 촉박해요. 1년 그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진짜 한 달 한 달 시간이 갈수록 이게 시간의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급매물은 멈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다린다고 해서 큰 폭의 반등은 쉽지 않거든요. 네. 물론 반등할 수도 있는데 그걸 기다리고 내년 3월인데 계속 기다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클 것 같습니다. 임지영님의 자금 사정을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네. 그냥 버티고 왜냐하면 지금 1가구 2주택 그렇죠. 혜택이 많아졌기 때문에 받아서 예. 버틸 수 있다. 나 3년이고 5년이고 상관없어라고 한다면 이 집 안 팔아도 분양 네. 아파트 들어갈 네. 수 있어. 예. 근데 지금 질문 주신 거 보면 팔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결국 시간은 임지영님의 편이 아니거든요. 이런 네.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저는 여유 있을 때 미리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시 가격 이야기로 오늘 맞춰볼게요. 지금 이제 1월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또 공시 가격 막 조사하러 다니고 지금 하겠죠. 하고 좀 네네. 발표가 되고 네네. 이걸로 이제 올 연말에 맞습니다. 네. 재산세니 네. 또 종부세니 하게 될 텐데 네. 많이 내릴 것 같다. 이번에는 많이 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게 표준 단독주택이거든요. 기준이 나왔어요. 네. 표준 단독주택 나오고요. 개별 단독주택 나오고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 나오는데 네. 표준 단독주택이 5.95% 내렸는데 이게 14년 만에 내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내렸다는 얘기는 이미 기준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예. 작년 비교해 보면은 작년이 7.34% 표준 단독주택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14% 정도 올랐거든요. 네.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마이너스 5.95%면 이번에 두 자릿수 한 12% 정도는 하락하지 않을까. 아파트는 아파트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파트 그의 두 자릿수로 공동주택 내려간다. 가격이 네. 12% 정도로 공시 가격이 떨어진다면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거죠. 보유세라고 하죠. 네네. 재산세, 뭐 종부세. 그러면 대폭 떨어지게. 대폭 떨어지죠. 이 정도면 30% 이상 작년 대비 30에서 50% 정도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예. 세율도 줄어들고 예. 공시가격 줄어드는 게 가장 크고요. 예. 또 뭐 그 공제해주는 부분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세액 부담은 아마 작년보다 올해 한 반토막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그러나 이거 역시도 부동산 시장에는 뭐 큰 거 아니다. 저는 아. 그러니까 예.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생기지만 네. 이걸 깎아준다고 해서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사고 싶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사고 싶다는 얘기는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락을 멈추는 역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승전 대출금리 이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기승전 대출금리. 대출금리 내려야 되고요. 저는 대출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큰 폭의 반등? 그러니까 전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냥 네. 반등 정도. 예. 10억짜리가 7억으로 떨어졌다가 8억이나 9억 정도로 반등을 하는 거지. 아하. 10억을 넘어서 11억, 12억 가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요. 7년 연속 상승했는데 6개월, 1년 조정되고 또다시 상승장으로 돌아간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출금리를 봐야 크죠. 되겠죠. 대출금리도 크고요. 그래서 김만 소장께서 좀 보는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대출금리요? 주담대. 예, 주담대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된다. 저는 3%대까지는 가야 된다. 3%대요? 네, 아. 최소한. 근데 지금 잘 받아도 4% 후반대 5% 네, 정도 4.6 이렇게 봤더라고요. 저는 지금보다는 1.5 정도, 1.5% 정도는 더 내려가야만 집 살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지도 않아요. 오른다라는 확신이 들어야죠. 네. 근데 3% 초반대, 중반대 정도 되면 뭐 대출 부담은 안 느끼는 거니까 네.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수요자분들 뭐 여러 가지 듣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한 가지만 매일 보시는 게 이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체크하셔도 네네. 부동산 흐름을 좀 보겠어요. 그럼요. 상당히 네. 도움이 되죠. 예, 네. 5% 6%대는 암흑기다. 그거는 안 하고 싶습니다. 진짜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면.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저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